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한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편지. 한 통이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살아온 한 남자의 침묵이 마지막 순간 가장 큰 폭발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편지는 살아있을 때는 끝내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을 단 한 장의 종이 위에 쏟아내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는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하필 죽음을 앞두고서야 남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는 왜 아들의 인생까지 바꿔놓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말하지 못한 한 아버지의 인생과 너무 늦게 도착한 고백이 어떻게 한 가족의 시간을 뒤흔들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역시 반드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고 집에서는 늘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이상하리만치 서로를 바라보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늘 차갑게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식탁 위의 대화는 늘 짧았고 필요한 말만 오갔습니다. 감정은 공유되지 않았고 이해는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고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시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버티는 것으로 책임을 대신하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침묵으로 유지되는 정지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이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더 이상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병원에서 하나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말이었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인생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이상하게도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필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행동으로 보여줄 시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영원히 오해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끝은 화해도 이해도 없는 끝이 됩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괜히 상처만 더 남기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굳이 아버지의 감정을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평생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마음을 꺼내는 것이 오히려 자기 연민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몸에 밴 회피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하지 않는 쪽이 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후회 사이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우연히 나눈 짧은 대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간호사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못다 한 말이 제일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정받고 싶다는 문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하고 끝나는 문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관계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남기고 가느냐, 침묵으로 묻어두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의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직접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남겨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침묵의 인생에서 고백의 인생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와 펜을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막상 쓰려고 하니 무엇부터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너무 늦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변명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으로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이미 이전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말하지 않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말해야 하는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편지를 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문장을 쓰면 과거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습니다. 왜 그때 안아주지 않았는지, 왜 칭찬 한마디 하지 못했는지, 왜 늘 바쁘다는 말로만 대답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후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글씨는 자주 멈췄고 생각은 자주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 전체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사과가 아니라 변명 없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편지를 쓰던 어느 날 그는 문득 한 문장에서 오래 멈추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라는 문장을 쓰는데 이상하리만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정작 종이 위에 적으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믿어왔지만 아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단 한 번도 제대로 건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성적표를 들고 왔을 때 결과만 보았고 과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 보일 때 이유를 묻기보다 더 견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늘 남자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 자신이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몰랐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위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경고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편지를 변명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자신의 고생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주지 못했는지를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인공이 아니라 반성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편지는 완전히 다른 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병세는 눈에 띄게 나빠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글씨는 전보다 더 자주 떨렸고 문장은 중간에서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의사는 더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이 편지는 끝나지 못한 채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아니라 남겨질 말의 시간을 더 걱정했습니다. 밤이 되면 과거의 장면들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혼자 울던 날, 아들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가던 날, 그리고 그 모든 날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장면들 앞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는 더 솔직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이 편지는 아름다워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숨기지 않은 채 끝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고 글자를 쓰다 펜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 쓰기도 전에 끝나버리면 어쩌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각오였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끌어모아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솔직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와 있었고 눈앞이 자주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바라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글도 아니었고 이해를 강요하는 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기지 않고 끝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따지는 대신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실패였다는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얻은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말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문장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침대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아들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봉투를 한참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어쩐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너무 많은 판단을 해왔고 너무 적게 이해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병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이야기가 끝나기 직전의 고요였습니다. 아들은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훈계도 충고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문장들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첫 문장은 아들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들은 그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시간을 하나씩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기보다 더 멀리 가주기를 바랐다고 적었습니다. 아들은 그 문장들을 읽으며 처음으로 아버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평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움과 후회를 안고 살았던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너무 늦게 이해한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아들은 한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자주 말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국 오해로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같은 침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세대의 침묵이 다음 세대에서 끊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카메라는 손을 잡고 걸어가는 두 세대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조용히 말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사랑도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